안녕하세요.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준모입니다. 제가 책을 쓰고 동영상을 만들며 이런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제가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한 형상화 수학 시리즈 책을 쓴 이후에 좀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PPT 기반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내용 전달에 있어 글과 목소리만으로는 집중이 잘 안 된다는 피드백이 있어 이렇게 직접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공부를 잘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두들 공부를 잘하고 싶죠?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 시간의 약속 장소를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가지고 비유해 봅시다. 우선 첫 번째로 목적지를 잘 알아야겠죠? 구체적인 장소와 더불어 주어진 시간 제한 사항들을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그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련 지도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또는 관련 지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당시에 주어진 교통 상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길을 가야 하는지 가장 효과적인지를 정하면 되겠죠. 그렇게 갈 길이 정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자신의 능력껏 계획한 대로 열심히 가면 될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상황이 변동되어 필요하다면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말이죠.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제 시간 안에 목적지에 찾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일도 같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의 목적, 방향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에 맞는 올바른 공부의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주어진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방법을 체득하여 실행에 옮기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 시리즈는 이렇게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 구성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공부의 목적 방향. 한번 칠판에 한번 적어 봅시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잠깐 이와 관련하여 상호 문맥을 이루는 시대적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전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에서 시작해 60년 만에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기적을 보여준 대단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팝, K-드라마, K-푸드 등 소위 한류라고 총칭되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문화 강국의 모습 또한 보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BTS, 방탄소년단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리더 RM의 팬이기도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젊은 친구가. 그런데 자원도 빈약한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또한 한번 잠시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은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면함,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경쟁력인 것입니다.
뭐든 열심히 하는 우리 민족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하는 후에는 늦은 밤까지 어울려서 열심히 놀기까지 하니까요. 많은 세계 유수의 분석 리포트들은 이러한 근면함이야말로 기적을 만든 한국의 주된 경쟁력이라며 칭송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경쟁적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헬조선이라는 용어도 등장할 정도니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으니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개선의 여지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고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차세대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공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대략 대한민국 국민들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부모님들만큼이나 이 세상 어느 나라 학생들보다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열성적인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자에 기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 그들이 과연 노력한 만큼 필요한 능력을 갖췄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대략 투자 대비 20%의 능력도 채 갖추지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개인,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손실인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노력이라면 노력한 만큼은 능력을 키우자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노력을 통해 각자에게 시간의 여유 또한 갖자는 것입니다. 똑바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노력한 만큼 능력을 키우자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일도 재미가 없어지고 점점 요령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공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알아보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공부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인해 노력한 만큼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은 공부에 점차 흥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들 다 하는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단지 표면적인 시험 점수에 연연하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일시적인 효과만을 위한 암기식 공부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팩트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지칩니다.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학창 시절을 자신의 의지로 스스로 선택하여 공부하기보다는 헌신적인 부모님의 의지대로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공부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일종의 해방감으로 자유를 만끽하거나 자신의 가치와 삶에 대한 때늦은 고민에 빠져 학과 공부에는 손을 놓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좀 더 학생 때 좀 더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은 학생 시절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삶의 방향과 공부에 대해
얻어야 할 능력을 서로 연관을 짓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공부해왔던 시절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우리 주변이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죠. 공부를 통해 어떤 능력들을 기르고 자신의 능력들이 성인이 되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 학생들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생이 되어서도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며 삶을 헤쳐나가는 학생들이 선진국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그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사는 것에 보다 익숙하다거나 할까요? 그렇지만 많은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그 중에는 제대로 공부하여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비교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을 찾아보면 뛰어난 학생들 중에는 한국인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지금까지 배경 설명을 했으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 앞에서 나온 문제점으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투자 대비 20%가 아닌 8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본 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강의 주제니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투자 대비 20%가 아닌 8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지를 모르고 길을 제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어찌어찌 가다 보니 목적지라고?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비효율이 존재하겠습니까? 즉 20%가 아닌 80%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적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갈 때에도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효과적인 루트를 설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또 중요한 키워드를 적어봅시다. 공부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하자. 즉 우리가 20%가 아닌 80%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의 목적을 명확히 알고 그에 맞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첫 번째 강의의 주제인 공부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전 제가 학생이었던 시절에는 똑똑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누구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면 사람들이 이 사람 똑똑하구먼 했죠. 그런데 이 말의 이면을 살펴보면 똑똑하다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행동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로 나갔을 때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 올바른 처신을 하고 생활을 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면한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요즘은 똑똑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말을 참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대신 좀 더 현실적인 목표인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어느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등급이나 목표대학은 구체화된 이정 표현이 오히려 행동 목표가 분명해져서 실천하기 좋은 것이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정표만 남고 목적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운동하러 등산을 가서 자동차 타고 정상에 오른 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똑똑함, 즉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한 능력 확보란 목적은 잊어버리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기 위한 측정 이정표만 남아버린 꼴입니다. 게다가 목적을 도외시한 채 측정 이정표, 즉 시험 점수와 대학 합격만을 얻기 위한 편법이 이 사회에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의 목적인 주어진 상황에 따른 올바른 판단 능력 배양이 아닌 단지 평가 지표인 시험 점수를 잘 얻기 위한 유형별 암기식 학습이나 실제 활동을 통한 경험의 체득보다는 입시 전형에 따른 스펙 쌓기 등등. 사실 이러한 행위는 사전 유출한 시험지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만 다를 뿐이죠. 그런데도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직시하여 쳐다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한 필요한 능력 확보라는 공부의 목적에 맞는 훈련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훈련을 한 후 얼마나 필요한 능력이 제대로 쌓였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내용의 암기는 컴퓨터가 잘하는 것이지 인간이 경쟁할 항목이 아닙니다. 인간이 진정 경쟁해야 할 것은 가변적인 새로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능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공부의 목적을 한번 제대로 적어볼까요? 공부의 목적은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해 필요한 능력 확보에 있다 할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바로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한 필요한 능력 확보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적 얘기니 하면서 부모님들은 걱정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맞는 소리라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어. 이상과 현실은 틀린 거야.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중간은 갈 거야. 하며 그들은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적이길 바라며 튀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라고 다만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나중에 남들에게 보여줄 가시적인 결과가 중요할 뿐 옳고 그른 것은 자신도 잘 모르는 것이니 뒷전으로 밀어놓고 행여나 있을 잘못된 길로 인해 자식들이 느낄 보람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남들도 다 겪는 것이니까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으려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발전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나라의 국민성을 비교한 우스갯소리 한 가지가 생각나네요. 이는 졸업을 하고 막 사회로 들어서는 자식을 보내며 부모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렇게 만난답니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거라. 그에 반해 일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물론 각 나라의 국민성의 어떤 특징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남에게 지면 안 돼 라고 했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사회생활 하는 데에는 돈이 최고야 라고 현실적인 수단적인 측면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다 우스갯소리니까 참고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를 발전시킨 동인이었던 경쟁적인 사회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에 맞게 맞닥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며 슬기롭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사항은 바로 공부의 목적에 대한 올바르고 구체적인 인식입니다. 공부의 목적은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한 필요한 능력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아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대학 입학은 그러한 능력의 스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이정표일 뿐입니다. 운동하러 등산에 가서 자동차를 타고 정상에 가는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그러한 공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올바른 공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공부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였습니다.